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국민병으로 알려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남 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광규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초반에 돼지고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바로 복부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복부 비만이 척추 질환과 연결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영향을 좀 많이 주나요?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겹살을 먹으면 뭐 건강에도 좋고 뭐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상추 뭐 많이 지나치게 하죠. 많이 먹으면 이제 그것이 비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비만은 사실은 우리 몸의 이 복부 비만 특히 모든 병의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발생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데 허리병도 고도 비만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발생되면 사람은 체형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네. 체형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아, 약해지다니까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근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뼈와 뼈 사이를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크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통만 발생되다가 너 좀 체중이 늘었으니까 허리가 좀 아파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디스크가 더 손상이 되는 디스크병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복부 비만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부 비만이신 분도 굉장히 좀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살이 찌면 정말 허리가 아플까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복부 비만 이외에도 또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 또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저 친구는 왜 젊은데 허리가 저렇게 아프다고 그러냐 이렇게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또 컴퓨터 오래 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인도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책상에서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고 별로 우리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 운동을 잘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척추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그것이 힘의 전달이 잘못되면 근력이 약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몸의 디스크의 쿠션 역할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네. 결국은 허리병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자식 생활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좌식 생활 많이 하면서 항상 바른 자세와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설명 이 부탁드려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검게 하얗게 신경이 잘 내려가 있지만 네. 어떤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며 결국은 진행되다 보면 허리에 신경을 압박이 되게 되고 압박이 되면 환자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나중에는 다리도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막 사방으로 퍼지죠. 그렇죠. 허리에 네. 신경이 돌리면 그 신경이 내려가는 골반부터 다리까지 저리가 돼 있습니다. 네. 왕왕 연세 드신 분께서 병원을 진료하셔서 골반이 아프다 등 또는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합니다 하고 병원에 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모든 병원을 다 가봤더니 다리 사진을 안 찍고 이 의사들은 전부 허리 사진을 찍습니까 하고 어떤 분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네. 그 다음엔 더 진행이 되면 발이 저림 증상이 오고 심지어는 발이 저려서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고 또 낮에는 걸으실 때 다리 힘이 빠져서 쉬었다 걸어야 되고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모든 통증이 있을 때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좀 집에서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자세 교정이나 운동요법 이렇게 해서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척추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리의 근력이 약화돼서 통증이 오는 것이 90%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허리가 아프다고 사람들이 병원엔 잘 오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에 또 다른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에는 그 신경이 눌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단순히 아플 때는 내가 일단은 자세가 잘못됐구나를 생각을 해보고 네. 이것이 한 2, 3주 이상 계속 진행됐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도 더 중요한 거는 네. 항상 그 건강한 체크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나 검사해 보니까 나 디스크 아니래. 그렇지만 반복해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와 하루에 약 30분 정도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요통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병원 자신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디스크로 발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은 그럼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디스크가 생기면 우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신경이 압박이 되면 네. 처음에는 요통만 생깁니다.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되면 골반부터 통증이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저희가 그림을 조금 보면서 이해가 설명해 드리면 빠르겠어요. 사람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통증에 표시된 대로 통증을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잘 걷지를 못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주변의 통증을 더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하반신에 힘이 없어서 오래 서 있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 어떤 분들은 좀 심하신 분들은 디스크가 심하면 책상에 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 신경이 눌려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허리를 구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반드시 누워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허리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변에 전문 선생님에게 상의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진료실에 오셨을 때 예. 기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런 정도면 분들은 상당히 진행된 것 디스크가 같은데요. 튀어나와서 네.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아주 정밀된 사진을 꼭 촬영하도록 합니다. MRI 등을 촬영해서 신경을 눌린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네. 집에서 이렇게 운동 치료로는 어림도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적절하게 진단을 네. 받은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병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또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죠. 있지만 환자의 95%는 절대 수술하지 않고 적절한 주사요법이나 또는 중화요법 또는 물리요법을 통해서 건강한 디스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서는 약 5% 미만의 환자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네. 자, 저희가 이 허리 아프다 하면 보통 디스크만 좀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 좀 그 구조를 보면서 다른 어떤 질환이 있는지 설명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척추는 보시다시피 네. 몸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척추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과 그다음에 인대 그리고 뼈들의 구성들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신경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근육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뼈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신경이 자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같은 증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 다른 증상을 각각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경의 누린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뼈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또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한다면 수술 없이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허리가 휘어지는 측만증, 척추 그렇죠. 골절, 정말 네네. 여러 가지 특히 증상인데요. 네. 날이 추워지면은 또 어르신께서 갑자기 멀쩡하던 허리가 기침이나 또 골다공증이 있던 분들에게 기침이나 물건을 가벼운 물건을 들었는데도 뚝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척추에 디스크보다는 또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무리한 운동을 시킨다든지 또 무리한 또 이렇게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골절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적절한 치료를 하면 항상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연골 산성화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감이 참 안 와닿아요. 산성화는 뭐고 또 연골이 산성화는 뭔가 싶은데. 그렇죠. 네. 디스크의 산성화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MC분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부에 산성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네. 약알칼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알칼리성이 있는데 어떠한 신체의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네. 특히 디스크의 연골에 네. 한 부분에 수분이 빠지면서 손상을 받게 되면 국소적으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네. 그 자극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디스크의 정상적인 디스크까지도 손상이 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통증의 강도가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 환자에게서 자주 반복되는 통증이 발생되는 것은 이 산성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MRI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네.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환자들의 MRI를 보면 디스크와 디스크의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는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약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있는데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네. 산성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들은 전부 다 간접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탐침을 이용해서도 디스크의 산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측정하는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환자의 몸을 이렇게 주사바늘이나 탐침을 하지 않고도 디스크의 산성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허리의 통증의 가장 큰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더 진행되기 전에 디스크의 중화요법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디스크에 더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면요. 지금 네네. pH 수치가 나와 있는데 측정치가 다 달라요. 네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디스크 뼈와 뼈 사이 물렁뼈의 산성을 네.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산도는 더 높은 경우입니다. 예.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디스크의 상태고요. 네. 그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에 검게 보이는 부분, 이것이 디스크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돼서 예. 산성화가 진행되었던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산성화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퇴행이 진행됐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이 산성화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통증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디스크의 한 부분이 네. 어떤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그 부분이 물이 빠지게 되면 조직의 산성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아주 조그만 경우에는 그것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온다든지, 그래서 반복된 자세, 잘못된 자세가 나쁘다는 것이, 반복해서 이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자극이 된다면 주변 조직의 정상 조직에도 이 산성화가 도미노 현상처럼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적절한 근력 운동이 모든 허리 치료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몸에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네네. 안 좋은 자세까지 취하면 정말 그렇죠.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건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주사요법이 있어요. 네네. 산성화를 이제 중화시키는 주사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어떤 건가요? 이 주사요법은 망가진 디스크의 부분을 MRI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확인된 그 자리를 주사를 통해서 중화 물질을 집어넣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양과 그 다음에 손상된 위치를 찾아가지고 중화를 시켜주면서 더 이상 디스크의 손상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디스크의 건강한 세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없고 건강한 주변 조직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 수술 시간은 한 5분 정도 내우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수험생 같이 그 바쁜 사람들이나 또는 당뇨나 혈압 등으로 인해서 마취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은 모든 경우에는 1, 2회 정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 4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4일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주고 횟수를 받으면 되나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예. 치료를 한 다음에 일주일 예. 정도 경과 관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나타내는 바스 스코어가 있는데 이 스코어가 그렇게 별로 네.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재차, 2차, 3차 정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반복 시도함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대 그런 문제도 없고 예.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산성화가 진행된 디스크에 네네.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네요. 예.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시죠. 네, 제가 허리 통증이 있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네. 작년 네네. 5월달에 병원에 갑자기 더 심해갖고 입원 치료 받았었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MRI 촬영 다 찍고 해서 제가 저기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5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을 때는 그냥 주사요법이라고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퇴원해서도 그 증상이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통증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진 게 저보고 수술 아니면 시술 중에서 선택하라고. 네네,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 혹시 골반이 아프면서 다리도 저림 증상이 같이 옵니까? 예, 왼쪽 다리 쪽으로 좀 저리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 양쪽 다리가 지금 다 저리십니까? 아니요, 그냥 왼쪽이 좀 더 심하게 왼쪽만요? 좀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 100m, 200m 걸으실 때 다리에 힘이 네.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예전에 이렇게 걸다 보면은 네네. 뒤에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팔썩 물안줄 때 있었어요. 네네. 그 어머니 네.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디스크가 네. 이제 튀어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손상이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네. 손상이 된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반복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급성기를 봄부터 아팠다고 그러니까 급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먼저 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근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근력을 키운 다음에 그래도 계속 통증이 있을 때에는 주사 시술을 다시 한번 중화 시술 등의 치료를 한번 정확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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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머니 혹시 체중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하루에 오늘부터 30분간을 계속 걷습니다. 빠른 속도로 걸으십시오. 네. 그러면 네. 허리 건강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MRI 등을 통해서 네. 정밀 검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네. 좀 걸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시죠. 예. 제가 사진상으로요, 네네. 그, 에, 천천성, 네.
분리증이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런데 그게 네네. 맨 끝털이 네네. 밑에 끝털이 것이 분리증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7년간을 협착증 증세같이 네네.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MRI 찍고 네네. 진단하고 그렇게 된 동기가 네네. 갑자기 네. 앞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네네. 막 쑤시고 저리고 저림 증상이 왔었구만요. 예, 쑤시고 저리고 네네. 그래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세수 같은 거 뭐 네네. 변도 못 볼 때도 있었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금 있고요. 네. 그 지금 그러려면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8세예요. 네네. 예. 저 아버님, 예. 그 사람이 걷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예, 예. 못하면 뭐 예.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 의사 선생님,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MRI 결과상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선천성 분리증에 대한 네네. 그 수술을 볼트 4개 받고 네네. 양쪽에 지지를 받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걷지를 못하고 발이 네네. 저리고 막 그런 현상 때문에 네네. 수술을 날짜를 잡았다가 네네. 연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저게 근적에 근전도. 예, 근전도 검사를 했어요. 네네. 예,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네네. 예, 그래갖고 힘을 못 쓰고 못 걸어요. 네네. 네네. 걸으려면 무릎에다가 무릎을 꽉 네. 누르고 네네. 좌우기어 한 발 두 발 그거든요. 네, 그러면요, 아버님. 네. 일단은, 수술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적극적인 그렇죠. 주사 치료요법을 한번 시도해 네. 보십시오. 그래서 통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난 다음에 여러 주사 치료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지만 네. 신경이 회복되고 완화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권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버님 연세는 58세면 아직도 젊고 건강해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사요법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중화요법 치료도 좀 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검사하다가 시간만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근전도 하시고, MRI 치료 네. 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에게 검사를 병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이 더 손상되지 않는 또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충분히 검사 받으셨으니까 적극적인 치료 네네. 받으시고요. 네네. 주사 치료요법 그럼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산성화 중화 주사 치료법 살펴보다 저희 전화 연결했는데요. 네네. 이 VCR 보면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료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주사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망가진 디스크를 확인하는 것과 예. 그리고 그 망가진 부위를 찾아가는 것이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어느 곳에 디스크가 어떤 부분에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찾은 데다가 적절한 양, 어느 정도의 디스크가 필요한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양의 디스크를 중화제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집어넣으면 그것으로서 시술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환자분께서 그거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데 아프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주사 바늘이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예. 실제로 화면보다
엄청 가늡니다. 가누고 그렇게 시술할 때 전혀 통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수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사가 부담이 네네. 적습니다. 근데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구조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어 있는 분들에게 네.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네. 진행된 경우에는 그 약이 들어가서 협착된 부분을 이렇게 원활하게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몇 번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전체 환자 중에 한 5% 정도 수술을 그렇죠.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증상이 있을 때 수술로 넘어가게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진료실에 오게 되면 네. 다들 저는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뭐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잘 설명드리죠. 왜? 이 세상에 분명히 네. 수술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협착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든지 또는 디스크가 다 닳았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자동차를 오래 몰고 또 자동차를 잘못되게 모시게 되면 네. 타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네. 닳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디스크도 잘못된 자세와 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 쓰게 되면 네. 그 타이어가 닳듯이 우리 몸의 디스크도 완전히 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닳아진 경우는 주사로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예.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주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도 시도는 하지만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부독볼 수술을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 방법도 예.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아주 좋은 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그림까지 또 마련해 오셨어요. 네네. 타이어 그림이 있는, 그러니까 네네. 인공 디스크가 필요한 경우 해서 이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치료법을 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하나요? 네, 이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진 경우에는 네. 과거에는 그 수술을 하면서 뼈와 뼈 사이에 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허리로만 수술하게 되니까 중요한 허리의 근육을 망가뜨리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는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워낙 그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뼈와 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만을 네. 손상된 것을 제거한 다음에 소재가 좋은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음으로써 네. 건강한 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예. 인공 디스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타이어를 제가 항상 네. 설명드리는데, 잘못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타이어가 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경우를 쓰다가 안 되면 결국 새 타이어로 네. 갈듯이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를 잘못된 것은 다 제거하고 그 공간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시술법 중에는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묶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허리의 운동성이 유지되지 않고 이 수술 자체가 갖는 환자에게 그는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수술할 때 무엇보다도 수술은 잘 됐지만 아주 과대한 출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왕왕 많은 양의 피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함으로써 뼈와 뼈 사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망가진 디스크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수술의 방법은
허리를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환자분에게 그 출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의 운동성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거 참 내가 수술을 받았나 할 정도로 빠른 회복의 속도를 보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첨단 소재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를 이용해서 하고도 피해 출혈이 많이 없다는 점이 네네. 굉장히 장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가 있으면 네.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자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 망가진 디스크 부분을 이제 MRI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 배를 통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미 수술 전에 이분은 어떤 사이즈에 어떤 네. 체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디스크를 인공지능 디스크를 집어넣음으로써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던 거 보면 굉장히 그 사이즈에 맞게 네. 또 우리 그 뼈를 또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은 그 출혈이 없이 또 빠른 회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복부를 네네. 이용해서 네. 수술을 받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네. 어떤 분들은 네. 저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허리로 수술하지 않고 배로 수술합니까?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배로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허리 수술의 가장 큰 걱정이 후유증을 네.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두 번째는 재발을 걱정하게 되는데 네네. 첫째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이렇게 뒤에서 수술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신경의 조작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부로 수술하게 되면 신경의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후유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네. 망가진 디스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갈아주기 때문에 재발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가 되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재발 거의 없이 또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전라북도 익산인데요. 네네. 제가요, 네. 척추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한 지가 한 7개월 좀 넘거든요. 허리로 했습니까? 배로 했습니까? 허리로요, 척추요. 네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힘이 지금 2개 막혀져 있어요. 네네. 아, 네, 2개 봐가지고 4번, 5번에다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네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요, 네. 수술한 선생님은 이제 자꾸 운동을 권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좀 운동한다고 네네. 좀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네네. 이 엉덩이에서부터 발목까지 막 되게 아파요.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그 아파요, 막. 아파요. 저리기보다도 막 네네. 아파요. 어머니 혹시 아프고. 양쪽이 다 저리십니까? 예, 다 그래요. 원래는 오른쪽 다리가 못 걸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일쪽, 종아리까지도 아파요. 네. 어머니 혹시 당뇨나 혈압 있지 않습니까? 당뇨 있어요. 예. 그 외과 선생님께서 아주 수술은 잘했지만 의외로 좀 오랫동안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은 주변의 신경이나 이런 곳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잘 됐음에도 네. 자꾸 걸으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아마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신경의 회복이
좀 네. 더딘 겁니다, 어머니.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하루에 30분씩 예,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네. 환자한테. 예. 그리고 이렇게 의자 같은 데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괜찮은데 예. 방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저 지금 방바닥에 못 앉아요. 네네, 의자 못 그러세요. 앉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반드시 30분 이상을 빠른 속도로 걷는다 생각을 하시고 예, 아마 올 겨울이 잘 지나가면 예, 아마 건강한 허리를 예전처럼 잘 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마도 수술 전에 한쪽 다리를 못 쓰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 전에 아마 통증이 왔을 겁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림 증상이. 예, 왔어요. 네, 왔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실은 열심히 운동하고 근력을 키웠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아프니까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들 같은 분들을 다 저도 시골에 있으면 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허리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허리 하면서 운동 못 대신 눕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허리 근력이 더 약화됩니다. 더 약화되니까 또 사소한 충격에 더 아파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 같이 막 다리를 쓰지 못해서 결국은 수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다른 분들도 조기에 이렇게 통증이 오면 예. 이거 누워 있어서 될 병이 아니다. 걸어서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이 어머니의 사례를 보시고 다 이제 생활을 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선생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아주 극심한 통증은 이제 사라지셨으니까 네. 예, 그리고 당뇨 때문에도 좀 약간의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예, 어머니께서 적절한 운동, 걷기 열심히 하시고 더 특별한 거 있으면은 다 수술하신 선생님 보고 운동하는 표를 좀 네. 달라고 네. 그러시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아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적극적인 재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런데 선생님, 네. 네네. 재발 위험성은 없을까요? 네, 저 아주 고정까지 튼튼하게 해놨으면 그 부위에는 예, 재발하지 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네네. 진단서에 전망 저기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적극적 운동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들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뼈와 뼈 사이가 이제 완전히 닳아진 경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디스크의 기능이 완전히 이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계속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자꾸 재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환술을 하게 돼 있고 또 사진을 찍어보면 요새 정밀 검사해 보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완전히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부렸을 때 흔들거리고 뒤로 구부렸을 때 흔들거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인공 디스크 치료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